오늘 디자인 띵킹에서 네 번째 거랑 그냥 다섯 번째 거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할 건데,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는 중간 발표 자료 내는 걸로 다 하셨잖아요. 그쵸? 다 하셨고, 아이디어 내기 제가 드렸었죠. 이번 주 초인가? 주말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기랑 테스트 해보기를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그쵸? 아이디어 낸 것 중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토타입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잖아요. 그쵸? 아이디어를 내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양적으로 우선 무조건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 아이디어를 나중에 이제 걸러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팀에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아이디어는 어떻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걸러내는 작업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하기로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아이디어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어, 성과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뭐 성과는 낮은 거.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드는데 성과도 좀 괜찮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노력은 적게 드는데 성과도 안 좋은 거. 그다음에 적은 노력을 들였는데 엄청나게 높은 성과가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눠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다 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4분면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적은 노력이 드는데 높은 성과가 난다. 이거는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성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4분면에다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네 개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노력을 제일 적게 들이는데 성과가 제일 높은 거. 이걸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특별하게 요청을 한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했잖아요. 요 나머지 세 개는 저희가 안 해볼 거예요. 그 다음 특별히 뭐, 성과도 나는데 많은 노력을 부르는 건 이거는 사실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군데에 들어가는 거는 우선 제외를 하고, 적은 노력을 들여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선 다 집어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찍는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를 오늘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벌써 다 냈고 아이디어를 우선순위 지도에다가 다 배치를 했고 그 중에서 다 걸러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적은 노력을 들여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를 딱 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요 절차대로 차례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를 제가 우선은 오늘 두 가지를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제가 제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거. 예를 들면 이게 해바라기냐 장미냐 판단하는 그 서비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만약에 티처블 머신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만약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걸 선택해서 이걸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 제가 오늘 대충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이 두 개 다 코드를 전혀 안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대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 툴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툴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웰컴. 그거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툴에 대해서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 조금 보여드리고, 그다음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들어야 될 게, 티처블 머신은 코드 한 줄 안 쓰고 지난번에처럼 뭐 이게 해바라기인지 장미인지 뭐 판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그 소리가 뭔지를 뭐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체 그 쉐입을 보여준다면 그걸 뭐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는 이 구글이 만든 건데 이 뒷부분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랑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배우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다음 아무래도 이거는 코드를 안 쓰고 만드는 인공지능을 이제 맛보게 해주는 툴이니까 아무래도 제약상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 제약상을 뛰어넘고 싶으면 이제 뭐 코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고.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태블러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 모아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인공지능이나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코드를 안 하고도 그냥 마우스만 띡띡띡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오늘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피그마는 여러분들 벌써 그 브레인스토밍 할 때 벌써 한번 써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그마가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뭐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UI, UX 디자인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건 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앱을 만들고 그러니까 동작하는 앱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피그마 가지고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 버튼 넣고 여기는 사진 나오고 여기는 뭐 동영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UI적으로 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 까지도 여러분들이 코드 안 쓰고 만들 수 있어요. 피그마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오늘 설명 못 드리니까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그 기말 팀 프로젝트 설명할 때 티처블 머신 튜토리얼도 구글 시트에다 제가 다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도 뭐 열 몇 개인가 되는 동영상 강의도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피그마도 제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제 그런 동영상을 보면 되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뭐 태블로 같은 거 사용해도 되나 괜찮아요. 사용해도 되고 아무튼 툴에 대해서 제가 전혀 제약을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오케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문제를 두 개를 그러니까 예의 문제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예제의 문제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 정리 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만약에 재활용 용품이랑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용품을 사람들이 구분을 안 해가지고 그냥 막 버린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만약에 해결하고 싶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만약에 쓰레기통에 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버릴 때 이게 만약에 재활용 가능한 거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거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 버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재활용용품이면은 재활용용품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버리면 뭐, 삐삐삐 뭐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카메라가 지금 버리려는 그 쓰레기를 딱 보고 이게 재활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컴퓨터 비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 이런 문제를 만약 푼다 그러면 티처블 머신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흉내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티처블 머신 닷컴에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세 가지 프로젝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포즈 프로젝트인데 이미지 프로젝트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해바라기인지 장미인지 뭐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할 것도 이게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게 재활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젝트에 해당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게 만약에 뭐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다. 그럼 오디오 프로젝트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사람의 그 모양을 보고 만약에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포즈 프로젝트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미지 프로젝트니까 누르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일반 카메라 아니면 여러분들 랩탑에 있는 달려 있는 걸로 하는 거고 인베디드 이미지 모델은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뭐 라즈베리 파이나 뭐 알두이노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컴퓨터 있죠. 미니 컴퓨터.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굉장히 조그마니까 이미지 사이즈도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이건데 우리는 이제 왼쪽 거 스탠다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티처버 머신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왼쪽 걸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그 강의 때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클래스 1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걸로 예를 들면 해바라기라고 정한 다음에 여기다 해바라기 사진 다 집어넣고 그다음 밑에는 장미라고 클래스 이름을 정해놓고 장미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이게 민들레면 민들레라고 정의해놓고 민들레 사진 막 집어넣은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통에 딱 버리려고 할 때 이게 재활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갖고 왔는데 지금 들고 왔단 말이에요. 종이컵, 그다음에 이건 플라스틱 컵.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만약 그 두 개만 딱 구분한다 치면은 클래스 1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는 뭐 종이컵, 저 페이퍼 컵이라고 적고 그다음 밑에는 플라스틱 컵이니까 뭐 플라스틱 컵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서 사진을 막 집어넣은 다음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훈련시켜가지고 컴퓨터가 딱 보기 이게 페이퍼컵이면 페이퍼컵이 뭐 80%, 90%, 100% 나오게 하면 되고 플라스틱 컵 딱 보여줬으면 플라스틱 컵이라고 얘가 판단하게끔 이제 훈련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이 두 개가 있잖아요. 웹캠이 있고 그다음에 업로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미리 다 찍은 다음에 여기다 올려도 되고 아니면 웹캠으로 바로 찍어도 돼요. 바로 찍어도 돼요. 만약 플라스틱 컵도 똑같이. 근데 저는 지금 이미지를 구한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지금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카메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치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다 대고 아, 얘가 컵이야. 거꾸로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찍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찍냐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홀드 투 레코드라고 돼 있죠. 그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컵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 누르고 계속 찍고. 근데 찍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것도 뭐 나중에 노하우인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고 찍지 말고 컵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막 이것도 컵이고 이것도 컵이고 다 뭐 뒤집어도 컵이고 다 똑같이 계속 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찍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 형태로 계속 그 종이컵을 여러 형태로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이컵도 얘만 종이컵이 아니 뭐 이런 조그만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약간 똑같은 종이컵인데 뭐 색깔 다른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걸로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찍어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작은 것도 찍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벌써 285개 이미지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미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컴퓨터가 판단하기 더 힘든데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제가 컵 3개만 가지고 왔는데 방향도 바꿔보고 뭐 뒤집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컵 모양을 컴퓨터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은 됐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은 제가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그래서 얘로 하는 거니까 여기 밑에 플라스틱 컵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웹캠 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 누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찍는 거죠. 됐죠. 대충 이렇게 한다 치고, 그래서 두 개 페이퍼 컵도 다 모으고, 플라스틱 컵도 다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모델 버튼 딱 누르면 얘가 그 이미지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 뒤에는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이 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죠,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면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배울 텐데 여기 어드밴스 눌러보면은 여기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입학도 있고 뭐 배치 사이즈가 얼마고 러닝 웨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뭐 딥러닝 같은 수업을 배우면 이게 도대체 뭔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 뭐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훈련이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얘가 지금 이거 하얀색 본데 지금 페이퍼 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플라스틱 컵이라고 생각하죠. 종이컵 보여주면 종이컵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죠. 카메라 말고 여기 파일로 저 카메라 JPEG 이미지 같은 거 여기다 올려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익스포트 모델이 그러니까 모델이 사실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 모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 상태로 계속 켜놓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엑스포트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파일을 컴퓨터 파일에 자기 컴퓨터에다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브라우저에서 열면은 똑같이 이거를 다시 재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앱 프로그래밍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이 부분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저나 TA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이 부분 여러분이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델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저나 TA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정의한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만약에 이런 형태 이미지로 뭘 찍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경우면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사진 모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다음이 어려워요, 사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른 예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얘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디자인 띵킹 그런 형태의 문제랑 약간 좀 다르고, 약간 훨씬 더 실무적인 예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베케이션 패키지를 파는 회사예요. 베케이션 패키지를 파는 회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그 부서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베케이션 패키지를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베케이션 패키지 사줘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려면 디지털 광고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를 사용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사용자들한테 이 베케이션 패키지를 사줘 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불특정 다수한테 베케이션 패키지를 사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누르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만약에 광고를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제한된 광고 예산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를 다 보여주면은 회사 파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케이션 패키지를 살 만한 사람들한테 그 광고를 보여줘야 되죠. 광고를 클릭할 만한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베케이션 패키지를 사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불특정 다수한테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12살짜리 페이스북 사용자한테 굉장히 비싼 베케이션 패키지, 하와이 가는 패키지 몇백만 원짜리 보여주면 그냥 누르겠어, 안 누르겠어요? 당연히 안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광고를 보여줘 봤자 여러분들 광고비만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걸러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걸러내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데이터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를 해도 괜찮겠구나. 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상무님이 하신 거랑 비슷하잖아요. 뭐, 그 스팅어 같은 거, 자동차. 똑같잖아요. 뭐 20대, 30대 뭐 로망 자동차니까 얘네만 타겟해서 뭐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러려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용어가 진짜 있어요.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요. 그 뭐냐면 커스터머가 만약에 100만 명 있으면 커스터머 100만 명한테 동일하게 그 100만 명을 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그멘테이션 다 구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그룹. 그 세그멘테이션 결국 그룹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만약에 얘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니까 이런 그룹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대 남자, 30대 여자, 뭐 40대 후반, 그다음 뭐 은퇴하신 분 이런 식으로 다 프로파일을 여러 형태로 다 나누는 거죠.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주 비싼 베케이션 패키지를 파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 광고를 보여주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만약에 이게 나한테 주어진 문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두 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배우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을 배워가지고 그 툴을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뭐 시각화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커스터머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내가 지금 팔려는 익스펜시브 베케이션 패키지 이 그룹한테 파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 그룹만 딱 정해가지고 걔한테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배우겠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없죠. 없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툴들이 이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 툴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할 건데 그 툴의 이름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제가 하나 골라서 왔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코드랑 노 코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코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거고 노 코드 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코드를 한 줄도 쓰지 않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만 해가지고 꼭 코드를 쓴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노코드 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 코드 한 줄도 안 써도 돼요. 안 쓰고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지금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를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 웹에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고 싶다. 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웹사이트 가서 툴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이게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 구글 시트에다가 강의들을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어떤 식으로 할 건지만 보여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다. 그럼 그 튜토리얼 보면 돼요. 튜토리얼 보면 되고 뭐 유튜브에 찾아봐도 되고.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파이썬 코드 가지고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파이썬 가지고 막 뭐 패키지도 임포트하고 데이터도 읽어와가지고 뭐 얘는 커스터머 아이디는 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나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15K니까 15,000불이죠. 이거는 13만 불이니까 거의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되죠. 우리나라 뭐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스펜딩 스코어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내가 얻는 1년의 수익이고, 그쵸? 스펜딩 스코어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지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 1이면 거의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지출이 그럼 거의 없는 거고, 만약 100이면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하는 거고, 물건도 사고,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펜딩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뭔가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돈 주고 사서 사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스펜딩 스코어가 높은 사람한테 그냥 물건 팔면 되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스펜딩 스코어가 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는데도 스펜딩 스코어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스펜딩 스코어가 높은데 벌어들이는 돈은 작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남자랑 여자랑 뭐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지. 지금은 이게 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니까 지금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페이스북 가가지고 그 프로파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고졸인지 대학졸인지 뭐 박사학인지 예를 들면 내가 일하는 인더스트리가 뭐 교육 인더스트리인지 뭐 여행사 인더스트리인지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마다도 다 이 사람이 진짜 비싼 여행사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 예를 들면 또 자녀가 많아. 그럼 돈도 많고 스펜딩 스코어도 높은데 자녀를 다 데리고 가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살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 뒤져보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결정이 뭐예요? 누구한테 광고를 할 건가? 이게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막 해본 거예요. 뭐 찍어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려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해보고 실제로 커스터머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제가 지금 5개로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드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하면 이런 것들 할 텐데 우선 지금 못하니까 제가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툴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약에 프로젝트에 만약에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는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냥 하얗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쵸?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 트랜스폼, 이거는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거. 그다음 비주얼라이즈는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 이거 모델이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 사용하는 거. 그다음 이벨루에이션 뭐 평가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선은 저희는 데이터를 우선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 보면 파일이라고 있죠. 이걸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놔요. 생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을 읽어올 건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일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인사이문 여기다 제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customers.csv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불러오면 이거 쭉 읽고 여기에는 이런 컬럼이 있다. 커스터머 아이디란 컬럼, 그다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인지 1년 수익이 얼마인지, 그다음 스펜딩 스코어가 얼마인지. 요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 그대로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됐어. 그다음 닫은 다음에 그럼 이제 파일을 이제 불러온다고 제가 해놨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뭘 했냐면 이제 시각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각화하기 전에 실제로 이 안에 데이터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데이터 들어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테이블, 뭐 페인트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점이 띡띡띡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을 땡기면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가지고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제가 딱 버튼을 딱 놓으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열이 된다. 뭐 시각화를 할 건지, 화면에 뿌려줄 건지, 뭐 머신러닝 할 건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우선 그 데이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이걸 딱 누르면 딱 생겼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네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줘. 그래서 이걸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죠. 지금 요 그림이 뭐예요? 요 그림이 원래 코드로 했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죠, 이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안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나이도 뭐 10대부터 뭐 50대까지 뭐 다양한데 도대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원래는 코드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몇 명인지 다 카운트 해야 되고 레인지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다 해보려면 코드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똑같이 이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피처 스태틱스 여기다 쓰면 돼요. 피처 스태티스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딱 클릭하면 또 생겼죠.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이는 이런 분포, 그렇죠? 그다음 평균은 38살. 그다음에 뭐 애뉴얼 인컴은 분포가 이런데 평균은 뭐 6만 불.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가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남자 여자도 뭐 이런 식으로 있구나. 대충 비슷하잖아요. 밸런스 있게 다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이렇게 배치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은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인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컴, 그 다음에 스펜딩 스코어 이런 게 있는데, 이 나머지들은 예를 들면 젠더, 에이지, 애뉴얼 인컴, 스펜딩 스코어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런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얘는 그룹 A, 얘는 이런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룹 B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스터머 아이디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가 들어가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다 그 인공지능 같은 거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 배우는데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커스텀 아이디는 우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빼내는 것도 원래는 코드를 작성해서 빼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놔가지고 여기 컬럼이라고 쳐보면 여기 셀렉트 컬럼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게 전부 다 출력을 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거랑 이거랑 이것만 나는 관심이 있어. 다른 컬럼들은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은 여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커스텀 아이디, 젠더, 에이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커스텀 아이디는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그노드 무시하고 싶다. 이쪽으로 딱 옮기면 이제 여기 빠졌죠. 빠진 다음에 제가 이걸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로 다시 찍어 보면은 이제는 젠더, 에이지,
애뉴얼 인컴, 스펜딩 스코어만 나 있고 이제 커스터마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코드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내가 분포도를 보고 싶다. 시각화를 좀 해보고 싶다. 아까는 대충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 분포도, 만약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보고 싶다. 해서 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뭐 나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애뉴얼 인컴 이렇고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스펜딩 스코어를 보면은 지금 0부터 100까지 그 약간 벨 커브로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통계 배우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좀 많은 편이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애뉴얼 인컴도 딱 보면은 엄청나게 막 1억 연봉 1억 넘는 사람들도 몇 분 있는데 보통은 다 이쯤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 나이도 뭐 이런 식으로 30대가 제일 많고 뒤에 갈수록 은퇴하신 분들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안 쓰고도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시각화하는 툴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비주얼라이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또 스케일러 플롯 해서 딱 해보면 이번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X축이랑 Y축이랑을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X축은 나이로 두고 예를 들면 Y축은 만약에 연봉으로 두면은 예를 들면 나이 20대는 연봉이 이 정도인데 만약 30대로 갈수록 연봉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봉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원래 다 코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한 거고 또 예를 들면 스펜딩 스코어도 딱 보면은 나이가 20대일수록 소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60, 70대는 거의 스pen딩 안 한다든지. 근데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비싼 이 베케이션 패키지를 누구한테 파는 게 좋은가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변수가 4개잖아요. 근데 변수가 막 50개, 100개, 1000개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시각화를 가지고 처음에 대충 데이터의 감을 잡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아무튼 스케일러 플라는 이런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변수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그룹,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B그룹, C그룹, D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누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다음에 아 얘는 A그룹이면 좋겠다. 얘는 B그룹이면 좋겠다. 왜냐면 나이가 많은데 뭐 스페닝 스코어가 낮으니까 얘 하나로 묶어주고 얘는 나이가 20대인데 스페닝 스코어 높으니까 얘는 뭐 하나로 묶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고 수동적으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한번 다 구분을 해줘봐.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K-민즈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K-민즈. 그래서 K-민즈를 한 다음에 얘를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 넘버 오브 클러스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클러스터가 뭐냐면 그냥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그룹 몇 개로 나눌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개로 나눌 건지 3개로 나눌 건지 이걸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2개로 나눌 거야. 한 다음에 닫고 그런 다음에 그럼 2개로 얘가 나눈 거야. 나눈 다음에 그럼 어떻게 나누는지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또 플러스를 또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뭐 스케일러 플롯 또 해볼까요? 봐봐요. 선으로 다 연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그려보고, 여기서 커스텀 아이디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뺐죠. 뺀 다음에 스케일러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그려봤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K-민즈를 했는데, 플러스를 가지고 K-민즈를 할 수가 없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선을 잘못 그었잖아요, 지금. 잘못했죠.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고, 여기서 가져와야 되죠. 가지고 온 다음에 K-민즈하고, 예를 들면 나는 2개로 나눌 거야. 한 다음에 하면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X좌표, Y좌표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X는 만약에 나이로 두고
Y는 연봉으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색깔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클러스터가 아까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요걸 그냥 전만 찍지 말고 그룹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찍어봐.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두 개로 나눴죠.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그룹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커스텀으로. 그래서 하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됐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시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는 지금 제가 컴퓨터한테 두 개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가 좀 젊은 애들은 하나로 나누고 나이가 좀 많은 애들은 얘는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바꿔볼 수 있지만 스펜딩 스코어로 나누라 했더니 또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이가 점점 갈수록 그다음에 스펜딩 스코어가 점점 갈수록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얘를 공략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개는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두 개는 너무 모자란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 K민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지 말고 한 다섯 그룹으로 나눠봐. 다섯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찍어본 거죠. 다시 찍어봤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섯 개로 나눴죠. 예를 들면 이거를 또 어떻게 볼까? 애뉴얼 그러니까 연봉 그 다음에 스펜딩 스코어 이렇게 나눴더니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연봉은 작은데 스펜딩 스코어 소비력도 낮아. 그 노란색으로 한 그룹 묶었고 연봉은 낮은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 하나로 또 나눴고 연봉 굉장히 높은데 소비를 안 하는 그룹. 연봉 높은데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룹. 그다음 그 중간에 연봉도 고만고만하고 소비도 고만고만한 이런 식으로 다섯 개로 지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인공지능 사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커스텀 세그멘테이션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눠줘봐. 다섯 개로 나눠봐. 여섯 개로 나눠봐. 두 개로 나눠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또 배우겠지만 K-민스는 이 K가 지금 그룹을 몇 개로 나누냐잖아요. 아까 두 개로도 나눌 수 있고 다섯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맞아요? 두 개가 맞을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맞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도 해보고 3도 해보고 4도 해보고 5도 해보고 뭐 굉장히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머신러닝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되면 어느 게 제일 적절한 K 값인지도 그 K값 찾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K값이 제일 맞는 거야? 한번 찾아줘봐. 하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K값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알려줄 수가 있다면. 근데 저는 지금 그냥 감으로 여러분들한테 그거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니까 그냥 2도 해보고 5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5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려는 게 뭐였어요? 엄청나게 비싼 베케이션 패키지를 팔아야 되니까 어떤 그룹을 공략하는 게 나아요? 연봉이 작은데 소비가 낮은, 아니면 연봉이 낮은데 소비가 많은, 아니면 연봉이 높은데 소비가 낮은, 연봉이 낮은데 소비도 많은. 거의 여기잖아요. 그렇죠? 연봉도 되게 높고 소비력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 여기다 이제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여기 툴 있는 거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데이터 불러오고 그다음 통계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컬럼들 뭐 빼내고 뭐 분포 한번 보고 그다음 뭐 시각화 좀 해보고 그다음 인공지능 뭐 케인스라는 알고리즘 한번 사용을 해봐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 세그멘테이션을 나눴는데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못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한 거 있죠. 그다음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만약에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아까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무조건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인공지능한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조금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 티처블 머신 같은 걸로 내가 문제를 못 풀는데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김경희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면은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해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리고 그 제가 구글 시트에다 올려놓은 그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을 보면 그 튜토리얼 안에도 제가 사용한 거 말고 다른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튜토리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가도 그냥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뭐 튜토리얼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죠?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프로토타입 만들면 되는데 아까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는 진짜로 프로토타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뭔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게 종이컵인지 플라스틱 컵인지 만약에 판단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훈련할 때 사용 안 했던 그런 컵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로 여기 딱 보여주고 얘가 진짜 종이컵인지 플라스틱 컵인지 마치인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 어때요? 이건 약간 프로토타입이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데이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예를 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의한 문제 정의랑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지금 제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다 내고 4분면에다가 이거는 적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정해지면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뭘 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나온 다음에 만약에 딱 감이 안 온다.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끙끙대지 말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괜찮죠? 그 다음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같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 때 지금 커스터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 지금 당장에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당장에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구글 시트에다가 어디 가면은 공공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몇 군데를 알려줬죠. 뭐 AI 허브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뭐 데이터 가버먼트 거기 사이트 가서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데이터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데이터가 거기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당장 이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로 여러분이 찍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 엑셀 같은 형태의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인터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낸 문제 정의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기억나는 게 뭐 예를 들면 보아스에서 뭐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아니,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동에서 지금 외부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작다. 뭐 시내버스랑 뭐 마을버스 뭐 그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도 지금 내셨더라고.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데이터 어떻게 모을 거야? 그런 것들은 지금 한동이랑 굉장히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부 데이터 사이트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예를 들면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가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 또 인터뷰할 수 있겠죠. 너 지금 어디 가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 그다음 데이터가 제가 지금 다 안 봐서 모르는데 만약에 데이터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 또 연락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제가 해결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끙끙대지 말고 도움을 청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해보기 너무 쉽잖아요. 티처블 머신을 만든 다음에 한 번도 훈련에 사용하지 않았던 친구 컵 가져와가지고 보여준다면 이게 진짜 플라스틱 컵인지 종이컵인지 맞추게 한다든지 스타벅스에 커피 마신 다음에 진짜 보여주고 이게 진짜 플라스틱 컵인지 종이컵인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거 테스트 해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테스트를 해보면 되고 또 하나가 똑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 지금 한 조에 너무 사람이 적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빈도수도 낮고. 그 지난번처럼 다른 조랑 협력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6조면 7조랑 5조한테도 부탁해서 걔네들한테도 내가 만든 모델 테스트 해볼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아까 요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많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아이디어 지도에다가 다 그린 다음에 그럼 여기 보면은 적은 노력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찝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티셔츠 머신 같은 거로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만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뭐지? 무지개 식판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선만 딱 그으면 해결됐는데 처음에 낸 아이디어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뭐 알두이노랑 뭐 라스베리 파 사용해가지고 뭐 식판에다가 뭐 무게 잴 수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땜질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실패했죠. 그 프로토타입.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적은 노력으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성과도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거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내 생각에는 적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시도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제 나가면 이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빨리빨리 해보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럼 두 번째 아이디로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적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빨리 스위치를 해가지고 또 테스트 해보는 거죠. 뭐 티셔츠 머신을 해보든지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든지 해가지고 또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아이디어 가지고 프로토타입 A 만든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실패했으면 프로토타입 B 만들고 테스트 해보고 그래 성공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지개 식판 만들었던 그 고등학생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사이클이라고 써놨잖아요. 계속 여러 아이디어를 계속 프로토타입 만들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죠. 많이 없으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 골라가지고 제일 잘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안 되면 두 번째 거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는 뭐 프로토타입 이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왔던 이 절차 있죠. 절차랑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녹여낼 수 있을지, 이 절차를 저는 보고 싶은 거고, 그 절차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프로토타입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 시행착오, 그 프로세스 자체를 제가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결과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지금 여러분이 따라왔던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자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잘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AI랑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저희 ICT 창업학 따로 있죠.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사실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 저도 이제 창업해왔고, 저도 막 투자 받아가지고 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해보라고 하냐면, 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린 스타트업이란 말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빨리 만들어보고 빨리 실패하는 게 좋아요. 엄청나게 막 1년 투자해가지고 내가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년 날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엄청나게 내가 내 아이디어가 있어. 엄청나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만들어보고 빨리 테스트 해봐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성 있는지 빨리 확인해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아이디어 지도에다가 내가 우선순위 하라는 게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성과도 노력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성과는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건 사실은 안 해보는 게 낫죠. 시도를 처음에 안 해보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나눠서 해가지고 노력이 적게 들었는데 높은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되는 거 먼저 해보고 실패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실패하고 빨리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고 빨리 다시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fail fast 빨리 실패해봐라. 네? 그 대신에 또 learn fast 빨리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뭐 start fast 뭐 굉장히 용어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스타트업 같은 거 해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뭐 AI랑 데이터 사이언스랑 상관없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콘디에도 디자인 띵킹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탠포드에서도 이거 스탠포드에서 제가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죠. 창업할 때 무조건 이런 스타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AI랑 데이터 사이언스를 녹여내는 그런 형태로 안 하더라도 아이디어 만들고 문제 해결할 때 너무너무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해져 보라는 이야기로 한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AI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이니까 거기다 AI 데이터 사이언스 녹여내라고 저 얘기한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처음에 하는 거고, 디자인 띵킹 자체도 쉽지 않고, 그 안에다 AI 뭐 데이터 사이언스 녹여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헤매면 끙끙대지 말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라고. 질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꼭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끝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아까 같이 뭐, 국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도 찾아볼 거고,
그다음에 AI 헙에도 그런 데이터가 이미 모아져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 아니면 내가 직접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시도를 했는데도 데이터를 못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연락을 해요. 그 대신에 그냥 저 데이터 못 구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고 내가 이거 출하해봤고, 이거 출하해봤고, 이거 출하해봤는데 어떻게 해도 저희가 데이터를 못 모으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연락을 주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나중에 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배우면 알겠지만 뭐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못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신테릭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만들어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끙끙대지 말고 나중에 다 제출한 다음에 저희 데이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데이터 못 구해서 여기서 그냥 끝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해되시죠? 다 괜찮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